안녕하십니까. 의료 폐기물 안전에 관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된 순천향대학교 의료 IT공학과 강진규, 박재찬, 최재혁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폐기물의 사전적 정의와 특징을 설명한 후 다음으로는 의료 폐기물의 종류, 의료 폐기물 발생기관, 의료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주요 위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서로는 퀴즈 및 사례 동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의 사전적 정의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적출물, 실험동물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입니다. 단, 환자의 조직, 혈액, 고름, 분비물이 묻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로 판단합니다. 의료 폐기물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으로는 첫째, 부적절하게 처리했을 때 병원 내의 다른 근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 폐기물 처리에는 비의료인이 담당하는 과정이 많으므로 근무자 교육에 있어 다른 감염 전파 예방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크게 격리, 위해, 일반 폐기물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중 위해 의료 폐기물은 대상에 따라 조직 물류, 손상성,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 오염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격리 폐기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위의 폐기물은 조직 물류, 손상성,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 오염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조직 물류 폐기물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기관, 신체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 생성물을 의미합니다. 사진과 같이 치아와 태반도 조직 물류 폐기물에 포함됩니다.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 바늘, 봉합 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 체질의 시험 기구를 의미합니다.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 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을 말합니다. 생물화학 폐기물은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또는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를 담았던 용기 또는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등과 혼합되어 사용된 수액팩, 링겔병입니다. 단, 믹스되지 않은 수액팩이나 수액병, 그리고 앰플, 바이알 같은 경우는 일반 폐기물, 즉 재활용 폐기물로 분류해도 무방합니다. 혈액 오염 폐기물은 폐혈액백, 혈액 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입니다. 또 혈액 검사 후 시약과 함께 배출되는 액체도 혈액 오염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일반 폐기물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진료, 치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생리대 또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진찰, 진료, 검사 등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까지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의료 폐기물일 것 같지만
의료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은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및 석고붕대, 가정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거즈, 솜 등 의료기기 또는 치아 치료 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동물병원에서 미용을 위해 깎은 털, 손발톱, 건강한 동물이 사용한 기저귀 패드 등은 의료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기저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구조령에 의해 적정하게 세탁한 후 폐기한 환자복, 포도당, 영양제 등이 담겨져 있던 바이알병, 앰플병, 수액팩, 링겔병 또한 의료 폐기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폐기물 발생 기관입니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은 의료 폐기물 발생 기관입니다. 그 예로는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의원 등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7조와 및 10조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한 혈액관리 업무를 행하는 혈액원, 검역병에 의한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동물검역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 의료 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득한 사업장까지 의료 폐기물 발생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 폐기물 종류에 따른 보관 및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류에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격리, 위해, 일반 의료 폐기물이 있고 종류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자형 합성 수지류에 보관해야 하는 의료 폐기물에는 격리 의료 폐기물과 위해 의료 폐기물 중 조직 물류, 생물화학, 액상 병리계, 손상성 의료 폐기물이 있습니다. 골판지류에 보관해야 하는 의료 폐기물에는 위해 의료 폐기물 중 생물화학 의료 폐기물과 일반 의료 폐기물 중 린넨유 의료 폐기물이 있습니다. 위해 의료 폐기물 중 고상 병리계, 혈액 오염 폐기물과 일반 의료 폐기물 중 린넨유를 제외한 의료 폐기물은 전부 전용 봉투에 보관합니다. 최대 보관 기간은 격리 의료 폐기물 7일, 위해 의료 폐기물 중 손상성 의료 폐기물은 30일입니다. 두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 폐기물들의 최대 보관 기간은 15일로 동일합니다. 처리 방법에는 위탁 소각 처리, 멸균기 투입 자가 처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 소각 처리 방법으로 처리하는 의료 폐기물 종류에는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중 조직 물류, 생물화학, 액상 병리계, 의료 폐기물과 린넨유 일반 의료 폐기물이 있습니다. 나머지 종류의 의료 폐기물들은 멸균기 투입 자가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합니다. 의료 폐기물을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전용 용기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합니다. 한번 사용한 전용 용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봉투형 용기의 경우 그 용량의 75% 미만으로 의료 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해야 하며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서 위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전용 용기 종류에는 5가지가 있으며 담는 의료 폐기물, 사용기간, 보관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로 합성수지 용기는 격리 의료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사용기간이 7일이고 조직 물류, 병리계 액상, 생물화학 액상, 의료 폐기물을 보관할 때에는 15일의 사용기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니들박스는 30일의 사용기간을 가지며 주사바늘, 수술용 칼, 파손된 유리재질 시험기구를 보관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골판지는 합성수지 용기와 마찬가지로 15일의 사용기간을 가지며 일반, 혈액오염, 생물화학 고상, 의료 폐기물을 보관합니다. 네 번째 전용 용기는 봉투형 용기입니다. 용량에 따라 70L, 10L가 있고 사용 개시일을 봉투에 기입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15일이며 파란색 PP박스로 봉투형 용기를 고정하여 사용하거나 백색 모지박스로 봉투형 용기를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컬 싱크는 혈액, 체액 폐기 및 링거액 폐기에 사용됩니다. 반드시 사용 후에 뚜껑을 덮어야 하며 별도 공간에 비치합니다. 전용 용기 바깥쪽에는 의료 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및 위급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의료 폐기물 종류에 따라 도형의 색상도 다르게 표시합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은 붉은색, 위의 의료 폐기물과 일반 의료 폐기물 골판지 용기에는 노란색, 봉투형 용기에는 검정색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재활용 태반에는 녹색의 도형을 표시합니다. 만약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 폐기물과 노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 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합니다. 위 사진과 같은 형태로 용기에 주의사항도 표시합니다. 사용 개시 연 월일은 의료 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 기재합니다. 다만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 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 기재합니다. 위 사진들은 의료 폐기물 보관 창고와 병원 내 의료 폐기물 보관소입니다. 전부 도형과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의료 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준수, 적정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의료 폐기물 운반자는 해당 폐기물을 바로 수거하여 소각장으로 운반하고 소각자는 이를 처리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게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올바로 시스템이란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활용, 적정 처리 폐기물의 생명 주기를 하나로 통합한 IT 기반 폐기물 종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료 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위반한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들은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에 소개한 전용 용기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도형이나 주의사항도 전혀 표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표지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의료 폐기물 종류에 맞게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였지만 주의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보관 장소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의료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2차 감염이 되지 않을 만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동물 사체 관리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동물 사체 또한 의료 폐기물에
되기 때문에 적절한 용기와 장소에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처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및 2항을 위반하여 의료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환경오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의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용 용기에 담긴 의료 폐기물을 다른 일반 봉투에 옮겨 담고 전용 용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태까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퀴즈 몇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격리 의료 폐기물의 도형 색상은 답은 1번 붉은색입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의 도형 색상은 붉은색 도형입니다. 2번 의료 폐기물 종류에 따른 최대 보관 기간이 틀린 것은 답은 3번 손상성 15일입니다. 위의 의료 폐기물의 한 종류인 손상성 의료 폐기물의 최대 보관 기간은 15일이 아닌 30일입니다. 3번 의료 폐기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다가입니다.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 미만으로 의료 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각장 부족으로 인한 의료 폐기물을 방치하는 문제에 관한 영상 하나를 시청하겠습니다. 붕대나 기저귀, 주사바늘 등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은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닷새 안에 소각해야 되는데요. 늘어나는 폐기물에 비해 소각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곳곳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하얀 상자가 쏟아질 듯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상자에선 수술실 마스크와 주사기, 혈액이 묻은 거즈가 나옵니다. 2차 감염 우려 때문에 병원에서 나온 뒤 5일 안에 소각하게 돼 있는 의료 폐기물입니다. 하지만 창고에는 6달이 지난 폐기물도 수두룩합니다.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나오는 세균 공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호흡으로 갈 수도 있고 심각하죠. 이곳뿐이 아닙니다. 경남 통영과 김해, 경북 문경 등에서 1,200톤이 넘는 의료 폐기물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소각 용량을 넘는 의료 폐기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된 겁니다. 이곳에 쌓여있는 폐기물은 이미 넉 달 전에 주민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각시킬 곳이 없어서 장소만 옮겨 다니면서 불법 적치돼 있습니다. 늘어나는 폐기물 속도를 소각장 용량이 못 따라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나온 의료 폐기물은 22만 6천 톤, 처리 용량을 4만 톤 가까이 넘었습니다. 평균 가동률을 100% 이상 끌어올려 태우곤 있지만 밀려드는 폐기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수가 공급이 안 맞아요. 너무 넘치게 나오고 있고 공장은 전국에 13개 중에 9개만 제대로 소각하고 있고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요양병원 환자 수가 늘면서 기저귀 쓰레기 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우선 기저귀에 한해 일반 폐기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도 기존 의료 폐기물 차량으로 운반을 하되 다만 소각만 전용 소각장이 아닌 일반 소각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소각장을 늘리는 것이지만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알아본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책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 폐기물 처리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보도에 전은지 기자입니다. 의료 폐기물의 73%는 일회용 기저귀나 붕대, 거즈 등입니다. 환경부는 감염 가능성이 낮은 기저귀는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려고 해도 역시 비용이 부담입니다. 자체 처리 시설을 갖춘 곳은 가톨릭대 성빈센트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두 곳뿐입니다. 많이 들어요. 지금 키로에 1,100원인가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요양원도 일반 중증 환자잖아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요양원이나 집에서는 그냥 다 버리잖아요. 문제는 감염 위험성입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지난해 전국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의 감염 위험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요양병원 152곳 가운데 28곳의 일회용 기저귀에서 사람에게 유해한 폐렴구균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 폐기물로 지정해서 빼고 한 건데 이걸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에 하나 빼더라도 좀 세심하게 예를 들어 안전장치를 하고 빼야 되는 거지. 환경부가 지금 하시는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비닐 있는 거기에만 이제 넣어서 그냥 가지고 이제 태우는 거죠. 의료 폐기물 처리를 단순히 비용과 효율성으로 따져선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21항은 폐기물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적더라도 건강을 해치는 일이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황은 해마다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에는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은 맹독성과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78항은 정부 정책 수립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교황은 근시안적인 정책 수립으로 환경에 관한 장기적 안건들이 정부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 환경과 안전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상으로 의료 폐기물 안전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